네, 안녕하세요. 저녁 7시마다 열리는 특별한 투자 수업, 천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상한가스쿨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상한가스쿨의 반장 아나운서 황윤기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1타 강사님 모시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투자 수익률을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을지 그 수업 열심히 들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수업이 끝나면 선생님이 야심차게 준비한 무료 방송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무료 방송 어떻게 들어오실 수가 있냐? 가장 먼저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화면 앱으로 찍어서 들어오시거나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안에서 무료 방송 들으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유튜브 라이브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죠. 유튜브 라이브 댓글에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까지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무료 방송 안에서 선생님께서 야심차게 준비했던 전략들, 기법들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알려드린다고 하니까 이 세 가지 다 모두 가져가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장 또 어떤 부분들 눈여겨봤으면 좋았을지 우리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이 금요일에 걸맞게 젊은 시선과 패기로 우리 시청자분들을 사로잡는 이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영욱 선생님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선생님 네. 오랜만이신데 그 배지가 예, 굉장히 또 눈을 사로잡는데 눈을 지금 계속 마주치고 그쵸. 있거든요. 그거 예. 뭐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FM 가이드 400% 갔습니다. 세상에. 예, 그래서 딜 사이트 3스타 장성이에요. 예. 지금 다른 프로그램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400%나 돼서 지금 별 3개를 달았다고 하세요. 지금 양복이 너무 무거울 것 같습니다. 조금 뭐 버텨주시고요. 네. 자, 아무튼 오늘 시장이요. 어제 올라갔는데 오늘은 하루 만에 좀 힘을 뺐잖아요. 이 예. 미증시 강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일본과 중국 영향을 좀 더 크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쵸.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오늘 시장으로 먼저 보자면 오늘 시장에서 코스닥 지수에서 외국인이 조금씩 빠져나와 줬습니다. 사실 장 초반에는 외국인의 유입이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오후로 갈수록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조금씩 더 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 우리가 기대했던 돌아오는 외국인이 좀 기대감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선은 약간 아쉬운 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 코스닥 지수가 770선으로 회복을 해주면서 거기에 대한 매물 출회가 좀 나오면서 차익 매물이 나와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매도세가 조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외국인이 다시 한번 좀 더 유입적으로 들어와 준다면 이 시장도 결국에는 계속해서 코스닥 지수 770선 다시 회복하고 쭉 올라가지고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도 270선을 회복할 수 있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근데 어제 그런 일이 있었죠. GDP가 발표가 되면서 신규 실업 청구 수당권이 나와주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대감이 좀 실릴 수 있다. 그래서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해소가 조금 경기 침체에 대한 해소가 조금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미국 2분기 GDP 발표를 하고 이제 경기 지표가 계속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예상을 해서 되게 잘 나와줬었고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신규 실업 수당 청구권입니다. 이게 사실은 예상보다는 좀 감소를 했어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그러면은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해소가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GDP가 좀 견고하게 잡아주는 모습에서 우려를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장 시작은 좋았지만 막판에 지수를 좀 내렸긴 했는데 단기적인 차익 매물 출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코스피 지수가 2700선까지 또 50포인트, 대략 50포인트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제 또 회복을 해주고 50포인트까지 또 올라가 준다면 이제 그 시장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거기서 또 좋은 종목을 발굴해 나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말씀대로 장 막바지에 외국인도 마찬가지고요. 기관도 매도세가 좀 거셌던 하루였죠. 아무래도 좀 금요일이다 보니 조금 더 좀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랬던 오늘 금요일 시장 안에서 짚어볼 만한 특징 중 3가지까지 함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어디부터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제 형지 엘리트라는 종목을 좀 가져왔습니다. 네. 예, 형지 엘리트. 사실 이제 형지 엘리트 하면 생각나는 거는 이제 뭐 패션, 의류 관련주거든요. 근데 오늘 형지 엘리트가 거의 뭐 17%, 고가에서는 이제 29.8%로 거의 상한가를 갔다가 갑자기 또
코스닥 지수가 밀려주면서 같이 또 밀렸거든요. 이래서 이제 좀 특이하다. 그래서 오늘 좀 특징주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보니까 요즘 또 중국에서 이제 경기 부양의 기대감이 좀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보면은 이제 화장품 그리고 패션 쪽에서도 많이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료 방송 보면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K푸드 그리고 K뷰티에 이어서 저는 K패션까지 이제 보고 있었다. 그래서 K패션에 대해서 우리도 패션, 의류업계 관련해서도 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K패션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많이 오늘 또 어제부터 지속적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와줬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재정 지출을 이제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류업종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중국에서 이제 3일 전에 지급 준비율 0.5포인트를 인하를 했어요. 이런 부분에서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데 어제 또 대규모 재정 지출 투자 예고를 하고서 거기서 이제 의료업종에 수급이 많이 들어와줬는데 중국에서 재정 통화 정책의 역주기, 그러니까 역주기 조절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경제 하방 압력을 받으면은 이제 금리 인하로 좀 방어를 해주다가 만약에 그게 완화가 되고 상승세가 너무 과열되면은 거시경제 정책을 펼치면서 조금은 과열을 시켜주겠다. 이런 정책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역주기 조절을 해주면서 필요한 재정 지출을 좀 보장을 하면서 중국 사업의 매출 비중을 높은 종목들로 가보자면은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와줬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국내 시장에서는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 또 형제엘리트가 합작법인이 있어요, 중국에. 그게 이제 상해엘리트죠. 예, 여기서 이제 또 매출의 전년에는 159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9억 정도 됐는데 지금은 얼마일까요? 약 15% 성장을 해서 180억 정도로 기록이 되고 있죠. 이렇게 돼서 중국의 합작법인 상해 엘리트 같은 경우에서도 지속적으로 꾸준한 매출이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이런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질수록 국내 시장에 있는 형제 엘리트 그리고 K 패션에 대해서도 조금씩 관망을 이제 좀 하면서 이제 관심주로 좀 넣어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특징주 형제 엘리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국 사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 장중 22%까지 올랐었던 형제 엘리트부터 저희가 들어볼 수가 있었네요. 자, 오늘 52주 신고가 갈아치우기도 했던 종목이고요. 요즘 중국 시장의 영향이 조금 더 두드러지면서 오랜만에 특징주 시간에 이렇게 의류 업종이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형제 엘리트 좀 긍정적으로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형제 엘리트 들어봤고요. 또 다음으로 준비해 주신 특징주는요? 네, 그 다음에는 미래생명자원 제가 가져왔습니다. 사실 이제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무료 방송을 했었을 때 8월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종목을 제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게 왜 미래생명자원이 지금 이 전문가가 지금 왜 제시를 해줬을까라고 좀 여쭤볼 수 있었는데 혹시 해리스 트레이딩 관련주인가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기보다는 일단 전 세계의 곡물 수출 비중을 70% 차지하는 그 밀 수출 국가가 이제 캐나다 밴쿠버항에 있습니다. 이제 그 밴쿠버항에서 이제 파업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곡물 공급망 파업 위기에서 미래생명자원, 그러니까 미래생명자원이 좀 수혜를 받고 있는데 전 세계 공급망이 지금 위기에 놓이긴 했었어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곡물 관련주가 이제 미래생명자원이긴 한데 글로벌 물류 공급망이 파업을 한다면은 여기서 리스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캐나다가 지금 곧 수확식입니다. 밀 수확식이긴 한데 거기서 이제 곡물 터미널의 가동을 멈췄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계속 수입 수출하던 그 터널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로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또 찾아볼 수 있는 게 곡물 관련주 중에서도 또 볼 수 있는 게 미래생명자원 종목 중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업을 하니까 기업이 어떻게 해서든 대체 운송로를 찾고 있는데 그게 어렵죠. 그래서 왜 파업을 했을까라고 한다고 찾아보니까 이제 터미널 운영업체에서 이제 작년에 만료된 단체 협약에 대해서도 갱신을 하려고 지속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 협상이라는 게 잘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복리후생이라던가 아니면 임금에 있어서 조금은 이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이유에서 이제 파업이 들어갔고 여기에서도 기업들이 어느 정도 리스크를 져야 하는데 자 그러면은 공급망 위기에 놓이니까 곡물 관련주로 이 미래생명자원이 올라와 줬던 거죠. 그래서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오늘 고가가 20% 갔다가 또 시장이 같이 밀리면서 빠져주면서 종가를 11%에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보자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8월 달에 이 종목을 제시를 해드렸어요. 자, 사실 8월 달이면 거의 저점 중에서 약간 높은 가격이긴 하지만 거의 이 부분에서 제시를 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한번 올라와주고 있었어요. 지금 다시 한번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좀 괜찮게 눈여겨봐도 된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무료 방송에서도 이런 파업이 또 지속되면은 제가 뭐라고 했죠? 조선 관련 섹터에서도 봐야 된다고 또 무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조선 관련 섹터 그리고 곡물 관련 사료, 미래생명자원에서 힌트가 있었다,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미래생명자원 제가 어떤 근거로 제시를 해드렸을까라고 여쭤보신다면은 이겁니다. 사실상 영업이익이 2023년 12월 분기, 그러니까 4분기에서는 영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었지만 그래도 적자가 아닌 거에서는 저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분기별로 보면은 적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볼 때 3년 연속 적자냐 아니면 전년 대비 지금 어떻게 보이고 있냐가 중요한데, 지금은 마이너스 1억으로 적자를 보이고 있지만 이렇게 된다면 또 미래생명자원 그리고 사료, 곡물 관련 테마로서 다시 한번 뜰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유보율과 부채 비율도 상당합니다. 유보율 보시면은 원래 스탠다드가 몇이라고 했죠?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항상 아실 거예요. 1000% 이상이다. 1000%에서 1200% 이상이 스탠다드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이고 있죠? 2000%입니다. 2000%. 이렇게 된다면은 굉장히 큰 유보율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는 어떻다? 튼튼한 회사라고도 볼 수 있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또 BPS 청산가치 대비 PBR이 몇 배에 거래되고 있을 때 사실 1.5배가 좋긴 한데 지금은 1.9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약간은 좀 애교스럽게 봐줄 수도 있겠지만, 차트를 보자 하면은 저점에서 다시 턴어라운드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신호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인상 깊었고, 이제 아무래도 파업 관련해서 곡물 테마주로 미래생명자원이 또 오늘 올라와 줬었고, 그게 지금 지속적으로 슈팅이 나와줬었고 이슈가 계속해서 나와준다면 저는 또 미래생명자원을 한 번쯤은 눈여겨봐도 되지 않는 종목인가 해서 오늘 특징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미래생명자원 짚어주셨네요. 어제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 하루 만에 10% 급등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말씀대로 글로벌 물류 공급망이 이 파업 리스크에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에 오늘 또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요. 자, 우리 쌤이 또 전에 제시를 이미 했었던 종목이라고 합니다. 이 재무제표 쪽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 곡물 관련해서 파업 리스크 다시 한번 이슈가 된다면 이 종목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또 특징주까지 공부를 해봤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사연, 여러분들의 종목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질문에 선생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질문 있어요. 네, 사연과 함께 종목 상담해드리는 시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닉네임 액션 영웅님이 사연 또 주셨거든요. 제가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이 무협지를 사랑하는 액션 영웅이라고 합니다.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 무협지의 주인공처럼 막 무림을 누비면서 비록 처음에는 약했지만 점점 성장하면서 강호들을 상대하고 결국 이 무림을 천하통일시키는 그런 이야기에 푹 빠져본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도 이런 것 때문에 무협을 또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즘은 웹툰으로 무협 만화를 즐겨보고 있어요. 이 웹툰 시장이 커지면서 다양한 무협 만화들이 나오고 또 제가 또 폰으로 간편히 보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요즘 출퇴근길 이 웹툰 보는 게 유일한 낙이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화를 즐겨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또 저는 웹툰 관련주에 관심이 생기고 있네요. 저는 그중에서 핑거스토리라는 기업의 주식 매수했고요. 제 매수가는 3,800원, 비중은 10%입니다. 이 기업이 무툰이라는 플랫폼을 운영 중인데 이 무툰이 또 남성 액션 무협 만화에 특화된 플랫폼이라고 하거든요.
너무 제 취향과 딱 맞아서 제 입장에서는 매수를 안 할 수가 없었고요. 오늘 또 하필 웹툰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했는데 우리 쌤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웹툰 시장과 핑거스토리의 전망 그리고 가격 전략에 대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쌤, 웹툰 좋아하세요? 아, 웹툰 저가 이제 학생 때 어. 좀 굉장히 많이 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약간 예를 들어서 어떤 웹툰 좋아하세요? 저는 이제 히어로물 많이 좋아했었습니다. 비슷하네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때 네이버 웹툰 보다가 공부 시간 다 뺏기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시장이기는 한데 일단 전문적으로 좀 가보자고요. 우리 쌤, 이 웹툰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웹툰 시장에서 한번 보자면은 사실 좀 그 대한민국 시장보다는 외국계 시장에서 좀 더 눈을 띄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지속적으로 나와줬었어요.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웹툰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이미 인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옛날부터 웹툰에 대한 지속적인 이제 관망 그리고 이제 수급도 많이 이런 웹툰 관련주에 대해서도 수급도 많이 들어와줬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바로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 때 굉장히 많이 올라와줬었습니다. 웹툰 관련주들이. 왜 많이 올라와줬냐라고 여쭤보신다면은 그때 OTT 관련해가지고 그 관련해서 또 수혜를 봤던 게 웹툰 관련주였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 사실상 이런 코로나 같은 좀 그런 큰 좀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 이 웹툰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상승폭이 큰 그런 상승 세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것은 좀 의문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일단 핑거 스토리를 보자면은 오늘 일봉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어요. 거의 종가를 20%에서 마무리를 했다가 고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상한가까지 갔다가 좀 빠지는 모습이었거든요. 사실 이것도 시장 같이 밀리니까 또 같이 밀렸다고는 생각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왜 올랐냐? 그게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 웹툰에 대한 전체적인 거시적인 전망은 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웹툰 엔터테인먼트라고 있습니다.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10% 급등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네이버의 자회사입니다. 자회사인데 북미 시장에 진출하려고 만든 미국의 엔터 회사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10% 급등을 했는데 사실 이게 웹툰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2분기 실적에서 조금 이제 안 좋았어요. 2분기 실적에서.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 부분에서. 근데 여기서 있잖아요. 굉장히 큰 하락폭을 나타냈어요. 그게 마이너스 50%였거든요. 그래가지고 폭락을 했어서 거의 현지에 있는 주주들이 이거는 좀 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뭐 거의 집단 소송 뭐 그런 것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 오늘. 그러니까 이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골드만삭스에서도 리포트가 나왔었어요. 여기는 있잖아. 여기는 이 네이버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우리가 리포트에 쓰기에는 $62 이제 커버리지를 시작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커버리지를 한다는 사실은 사실 이 종목을 좀 괜찮게 생각하고 있다고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성이 기대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장성 속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이 안 좋아요. 성장성 속에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과연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일까? 그러니까 그게 국내 주식시장에서 직접적으로 반영이 될까라는 것도 의문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 주가가 상승한 원인 중에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블룸버그 스크린타임에서 네이버 웹툰의 대표가 나왔어요. 우리 김중구 대표님이 얼굴이 나와주면서 여기에서도 이제 또 어느 정도 기대감이 실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나스닥에서 10% 급등을 하고 그에 따라서 국내에 있는 핑거스토리 또한 같이 상승 여력에 탔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웹툰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웹툰 시장은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그게 주가가 그대로 방연되냐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가 3,800원입니다. 3,800원이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평단가까지.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좀 기대감을 좀 더 실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색깔을 좀 더 빨강 색깔로 우리 시청자님이 좋아하시는 빨강색 우리 빨강 색깔 좋아하잖아요. 예, 빨강 색깔로 제가 바꿔서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3,800원까지는 거의 와주는데 핑거스토리가 사실 상장한 지 그렇게까지 오래된 기업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는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지금 2022년부터 상장을 해서 거의 3년을 달려가고 있어요. 저는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에는 3년은 좀 넘어져야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핑거스토리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여기서 본다면은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게 저점에서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돌아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죠? 양양음양, 양음양양, 양양양양 말씀드리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나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양양음양이 밑에 하방 구간에서 나와줬어요. 그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급등이 나와주고 또 한 번 얼마 안 있다가 급등이 나와줬었거든요. 근데 오늘 시장의 밀림에 따라서 상한가는 무리였지만 20%로 종가를 마무리했어요. 저는 이런 신호 또한 굉장히 괜찮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핑거스토리 웹툰 시장에 대해서 전망은 좋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주식시장에 방영될까라고 본다면은 또 여기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여기를 보신다면은 지속적으로 2021년 4분기에는 163억, 그 다음 연도는 174억, 그 다음 연도는 184억으로 계속 올라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웹툰 시장이라고 해도 꾸준하게 매출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또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4억이나 올랐었고, 그리고 사실 핑거스토리는 웹툰뿐만이 아니라 광고 대행에서도 또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 기업이 좀 나름 괜찮다고 볼 수도 있고, 이게 지금 상장된 지 뭐 3년 이상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청산가치 그리고 PBR은 2배지만 그래도 저는 저점에서 하방 구간에서 다시 한번 턴어라하고 있다는 점, 그 부분이 또 기특하다고, 이 종목에 대해서 기특하다고 보고 있고, 유보율 또한 1000% 이상, 여기서도 좀 안전하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차트로 가본다면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가 3,800원이세요. 네. 비중 같은 경우에는 조절을 아주 잘하셨어요. 10%. 저는 비중 크게 들고 가는 거는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금을 갖고 있어야 그 다음에 이 시장이 어떻게 됐을 때 사실 종목은 좋아도 시장이 밀리면 똑같이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보유 비중도 좀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비중 조절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계속 지속적으로 부딪혔던 구간이 있어요. 어딜까요? 자, 1월 24일 이 부분, 그 다음 윗골이 달았던 부분, 그 다음 이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다가 다시 한번 선을 가장 높게 거래됐던 종가 부분에다 선을 그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 있잖아요. 4,200원 부분, 4,200원 부분에서 계속해서 걸리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계속 여기서 부딪힌다?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평단가가 3,800원인데 4,200원까지 돌파를 하냐 안 하냐, 그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4,200원 부근에서 부딪히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이 이 종목에 대해서 너무 좀 답답하다, 좀 그렇게 보신다면은 저는 매도가 4,100원으로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4,100원으로 제가 매도가를 제시해 드리고, 만약에 이 종목이 4,100원 부근에서 상한가가 나와주고 지속적으로 우상향으로 4,200원 부근을 뚫었다. 그러면은 저한테 핑거스토리 종목을 다시 한번 사연을 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도가 4,100원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크게 정말 이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 웹툰 시장, 국내에서도 저희처럼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제부터는 이제 글로벌적인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미 코로나 시국 때 굉장히 커지기도 했던 시장인데 지금 그때 같은 시절이 다시 오기는 조금 힘들겠지만 이미 지금 나스닥에 상장을 하면서 기대감 많이 실리고 있고요. 어깨가 커지면서 기대가 되는 시장임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핑거스토리도요. 지금 오늘 상한가 근접하게 갔던 신호도 좋았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금 차근차근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 등 신규 상장 종목에 비해서도 나쁘지 않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가격 전략이요. 비중 10% 너무너무 적절하다라고 하시거든요. 하지만 4,200원은 지금 못 깨고 있는 종목이죠. 따라서 매도가 4,1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전략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도 전략도 너무너무 잘 짜줘주시는 우리 영욱쌤과 조금 더 길게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무료 방송 참여 방법 3가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가장 먼저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카메라 앱으로 찍어서 들어오시거나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안에서 무료 방송 들으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유튜브 라이브 진행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라이브 댓글에 링크 있죠. 이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방송 입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또 금요일 시장이 끝났는데요. 내일이면 또 주말이잖아요. 주말 잘 보내시면서 금요일 저녁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업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밑줄 짝짝 돼지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딜사이트 S 전문가 전영욱 전문가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딜사이트 가족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한 주 동안 굉장히 많은 경기 지수도 많이 발표가 되고 이 시장에서 좀 이제 좋아질까? 아니면 그 반대일까? 그런 고민들 많으시죠? 오늘 제 방송 끝까지 보시면 오늘도 적당하고 좋은 그리고 굉장한 히든주 나가니까 이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바로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앞으로 떠오를 테마, 그 대장주는 자, 오늘 8시에 제 무료 방송이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상한 종목 하지 맙시다. 그냥 좋은 종목 드릴 테니까 8시에 무료 방송 와서 한번 싹 보고 이 사람은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는구나.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네? 라는 거를 한번 느끼신 다음에 무료 방송 오셔서 히든주도 받아 가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죠? 모건 스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선물은 할 수 있잖아. 근데 여기서도 금감원도 모건 스탠리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조사한다고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세상에 있잖아요. 누굴 믿습니까? 모건 스탠리를 믿습니까? 누굴 믿습니까? 믿을 건 있잖아요. 돈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금감원도 모건 스탠리에 대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좀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외국계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SK 하이닉스를 어떻게 했죠? 목표가 하향을 했어요. 목표가 하향을 하고 나서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아픈 기억을 걸었죠. 근데 옛날에도 그랬어요, 원래.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시장 굉장히 좋아졌어요. 자, 그래서 다음.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추석 연휴에 이틀째 날에 15일 반도체에 겨울이 온다. 뭐 이런 말을 했죠. 겨울은 무슨 겨울이에요. 이제 꽃길 걸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목표 주가 2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하향했는데 그리고 발간 이틀 전인 13일에 모건 스탠리에서 어땠다고요? 서울 지점 창구를 통해서 SK 하이닉스 주식 101만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행 매매 의혹이 제기가 됐죠. 자, 그러면은 이날 하이닉스 매도 물량이 20%가 모건 스탠리를 통해서 거래됐을 정도로 흔치 않은 대량 매도가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서울 지점 창구를 통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모건 스탠리 보고서 살 때 일지를 보자면은 자, 여기서 9월 13일입니다. 9월 13일에 서울 지점 창구를 통해서 SK 하이닉스 101만 주를 매도를 했어요. 야, 101만 주면 얼마야?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겨울이 곧 닥친다. SK 하이닉스 매도 보고서를 발표를 했어요. 매도 보고서를 발표를 하고 또 SK 하이닉스가 9%도 상승을 했죠. 오늘도 괜찮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그냥 믿을 건 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돈이 들어오고 돈이 빠져나가고 그 흐름을 읽으셔야 돼요. 오늘 무료 방송에서 제가 그거에 대한 흐름을 읽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진짜 쉬우니까 무료 방송 많이 들어오세요. 자, 그래서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봐서 모건 스탠리 그 이후. 자, 서울 창구를 통해 주문을 하는 고객은 대부분 외국인 투자자들이고,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라고 하는데 그게 노랑머리 외국인일지 검은머리 외국인일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들의 정보를 주고받더라도 그 행위가 미국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디를 통했다? 서울 창구를 통했다. 누가 그래요? 그 조선경제에서 그렇디다. 그러니까 외국인, 그러니까 검은머리 외국인인지 노랑머리 외국인인지 모르겠지만 서울 창구를 통해서 SK 하이닉스에 101만 주를 매도했다는 그런 소식이 가슴 아프게 전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거의 블랙먼데이급으로 주가가 가라앉았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매도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어떡하냐 이 말입니다. 네? 저는 있잖아요. 이 시장에서 진짜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돈 있는 게 너무나도 싫은 사람이에요. 그냥 매매하시면서 항상 편안하게 스트레스 안 받으시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모건 스탠리 그 이후에 2021년에도 그랬었어요. 반도체 겨울이 온다는 보고서를 2021년에도 냈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를 대폭 내렸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이 지속적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주가가 상승했죠. SK 하이닉스도 삼성전자도.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 과거의 데이터를 보고 현재로 보면은 어떨까요? 지금도 좀 뭔가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냄새가 나면 한번 쳐다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시장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 넘어가 봐서 그러면 어떤 종목을 했어야 됩니까? 아니, 도대체 이런 시장에서 답답하고 힘든데 어떤 종목을 했어야 됩니까? 그럼 어떤 종목을 해야 했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FN 가이드입니다. FN 가이드. FN 가이드 보시면은 이거 굉장합니다. 그쵸? 방금 처음 시작할 때 FN 가이드 가지고 3스타 달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궁금하시죠?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뭔가 주황색 화살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은 막 색깔이 다양해요. 저는 음봉 표시를 파랑 색깔이 싫어서 초록 색깔로 표시해뒀어요. 그래서 이게 초록색이 음봉, 빨강색은 양봉. 저도 빨강색 좋아하거든요. 그렇다고 정치 색깔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갈매기예요. 갈매기. 자, 그러면은 여기서 FN 가이드에서 갈매기가 어디에 나왔을까요? 자, 어디에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실래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가지고 한번 보실게요. 갈매기.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 여기서 있잖아요. 음이 4개 나왔어요. 음이. 자, 그러면 음봉이 4개 나왔으면 거기가 매수 시점이라고 했어요?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된다고 했어요? 기다려야 된다. 자, 기다리면은 어떻게 되죠? 양양양양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뭐라고요? 끼룩하고 갈매기가 나와줘야 돼요. 예? 갈매기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끼룩하고 갈매기가 나왔죠. 이게 우리가 뭐라고요? 갈매기 플러스 장대 양봉 그리고 양양음양 양음양양 양양양양은 뭐다? 수익이다. 간단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윗꼬리를 달았죠. 윗꼬리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진짜 이게 무서운 의미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방송 심의상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고 이따가 8시에 무료 방송 있거든요. 그때 제가 이 윗꼬리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갈매기가 나오고 양양양양이 나와줬어요.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훨훨 날아간다고요. 무병장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종목을 매매를 했어야 되는데 자, 제가 여기를 확대했어요. 여기 희한하게 좀 주황색 화살표 돼 있네. 맞습니다. 매수예요. 네. 자,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검은색 선으로 제가 2개를 딱 그어놨어요. 2개를.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있잖아요. 양양양양 4개 나왔죠.
오케이. 여기서 딱 잘라요. 그럼 뒤로 양양양양이 계속 나왔으면은 장대 양봉, 음봉이 하나 섞이기 전 단계로 가가지고 뒤로 하나, 둘, 셋, 넷 딱 차렷.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딱 끊어요. 그럼 뒤로 양양양양이 되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선을 한번 쫙 그어봐요. 선을 한번 쫙 그어요. 그 다음에 어땠죠? 주황색 화살표 나오고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그쵸? 종가가 몇 %인지는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있잖아요. 여기서 뭔가 신호가 나왔으면은 저는 두 글자로 그걸 뭐라고 말하면 잭팟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있잖아요. 주황색 화살표가 나오고 뒤로 하나, 둘, 셋, 넷 양양양양 나왔을 때 선 쫙 그었어. 그러면은 신호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이 나와줬을 때 이 부분에서 시가와 맞먹는다면 혹은 비슷하다면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요? 잭팟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쉽죠? 자, 그래서 근거는 뭐여야 된다. FN 가이드 재무제표 한번 보시면은 다 그냥 깔끔하게 재무제표 깔끔해요. 맨날 3년 연속 적자인 거 전전긍긍 하시면서 하지 마시고 깔끔한 재무제표 있는 거 제가 좋은 종목 많이 있으니까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보이시죠? 오른쪽에 있거든요.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거기에 핸드폰을 딱 카메라 켜고서 갖다 대면은 제 무료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요. 이런 종목 궁금하시죠? 드릴게요, 제가. 그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잭팟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계속 주가가 어떻게 돼요? 날아가잖아요. 자,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근데 어떤 신호가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양양양양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뒤로 하나, 둘, 셋, 넷 가요. 하나, 둘, 셋, 넷 딱 잘라. 그 다음에 종가에 선을 한번 다시 그었어요. 그쵸? 그러면은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이 나왔죠.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죠? 그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절반에 딱 걸친다면 종가 매수 하셔도 된다고. 그쵸? 종가 매수 했더니 어라? 갭 상승해서 바로 상한가로 뛰어버리네? 여러분, 주식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재밌는 시장에서 그리고 이제 점차 가면 갈수록 시장도 좋아질 건데 그 기회 놓치실 거 아니죠? 자, 그래서 FN 가이드 이렇게 보셨으면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FN 가이드가 지금 38,000원 이상까지 갔었어요. 저는 있잖아요. 이 종목을 어디서 알았냐면 7,500원에서 알았어요. 왜냐면 저기서도 주황색 화살표가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은 제가 마술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 있잖아요. 제가 여기다가 써놨어요. FN 가이드 종가를 봐야 알 수 있다. 여기 뭐 있죠? 74예요. 74. 74의 기적. 74의 기적입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실게요. 2024년 5월 달이에요. 사실 있잖아요. 경영권 분쟁 있죠. 옛날부터 말 있었어요. 근데 저는 차트에서 볼 때 여기서부터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5월 달부터 계속 지지하면서 그냥 일자로 횡보. 거래량도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이시나요? 윗꼬리를 달았던, 이게 뭐예요? 에펠탑도 아니고 여의도인가? 빌딩인가? 자, 그래서 여기서 거래량이 한번 힌트를 줬죠. 이 윗꼬리에 대한 조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방송심의상 말씀드릴 수가 없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여기로 확대해 봤어요. 종가가 몇이라고 했죠? 7%. 7%예요. 오케이. 자, 그럼 7.29. 7.29까지 좀 봐줘도 되나요? 네, 0.5 이하면은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기서 5월 달에서 7%의 종가로 마무리를 하다가 갑자기 힌트가 하나 더 나와요. 윗꼬리 부분이 나와주면서 그대로 횡보하다가 갑자기 우상향 해버리죠. 이런 종목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켜줄 수 있는 종목 중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종가가 5월 달에서는 7%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고 다음으로 한번 볼게요. 자, 다음에는 뭐죠? 다음에는 있잖아요. 14%예요. 14%. 그쵸? 14%가 뭘 의미한다? 7하고 14를 의미한다.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건 저쪽 끝에 있어요. 지금 가려서 안 보이는데 주황색 화살표가 나왔을 때 종가를 보니까 7%. 그리고 다음, 그러니까 9월 달이었어요.
9월달 9월 2일.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를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린 거거든요. 자, 그럼 확대를 하니까 14%네. 이게 74의 비밀이에요. 7 그리고 14. 자, 그러면은 여기도 밑에 주황색 화살표가 있는데 가려졌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있잖아요. 14%로 종가로 됐다. 그러면은 아까 뭐라고 했죠? 그냥 양양양양의 선을 한번 딱 그어봐요. 어떻게 되는지. 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할 수 있는 진입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자, 그러면은 14% 갔어요. 14%를 종가로 마무리하고 내가 종가 매수를 했더니 한 달 정도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여기까지 올라갔었네. 그러면은 대개 있잖아요. 여기서 이 파란색 선에 있는 이 부분에서 뭔가 이슈가 나와요. 예. 뭔가 이슈가 나온다니까요. 그럼 FN 가이드는 무슨 이슈였을까요? 경영권 분쟁. 그쵸? 예. 참 특이한 게 이 부분에서는 경영권 분쟁 소식이 안 나왔었어요. 언제 나왔을까요? 이미 좀 올라가고 나서 나왔어요. 올라가고 나서.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이슈가 생겨요. 그럼 제가 뭐라고 했어요? 팔아야죠. 여기서 노는 건 있잖아요. 고수의 영역이 아니에요. 여기서 노는 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아시겠죠? 진짜 고수는 여기서 딱 끝내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경영권 분쟁이 밀어올린 주가, 신규 투자자들로 몰린다. 신규 투자자들이 여기 왜 몰립니까? 우리 사랑하는 딜사이트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개인 투자자 여러분, 따라가지 마십시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네? 경영권 분쟁 밀어올린 주가 기사가 23일 날 났어요. 그럼 우리 이 기사를 본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거에 등 떠밀려서 고점에서 물리고 지금 하한가를 2번 맞이한 FN 가이드를 보유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계좌 그만 아프시고 마음 그만 아프시고 그냥 무료 방송 들어와서 종목 하나 받아가요. 히든주.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금융정보업체 FN 가이드는 주가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면서 2거래일 연속으로 상한가를 치솟았었어요. 자, 제가 뭐라고 했죠? 이게 지금 22일이에요. 그러면 상한가를 또 2번 갔었거든요. 자, 그럼 그 전부터 경영권 공시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한다? 저쪽 끝에서 경영권 분쟁 일어나기 전부터 어떠한 신호가 나오면 그걸 유심히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FN 가이드가 계속해서 상한가를 갔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매도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권 분쟁이 밀어올린 주가, 신규 매수자들도 그냥 몰린다고 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기사가 났고 옆집 철수 엄마랑 옆집 영희 엄마가 FN 가이드 다 알고 있으면 거기는 매도 타이밍이라니까요. 네? 그쵸?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FN 가이드 일봉이에요. FN 가이드 일봉. 자, FN 가이드 일봉을 보시면은 어떻죠? 그래요. 38,450원까지 갔다가 이거 뭐 독도도 아니고 그냥 동떨어져 있네. 네? 그러면 여기 23일이 24일 전이니까 여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갭상승해서 바로 상한가 띄었다가 더 올라가겠지 하다가 거래 정지되고 다음날 바로 개파락.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진짜. 에? 그러니까 저도 FN 가이드는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이 방송을 보셨으면 물리시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FN 가이드 일봉 봤는데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사야 돼요? 잠시 후 8시에 공개 방송이 있기 전에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 전영욱 전문가 그리고 고수반은 어떤 종목을 매매했을까? 바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이런 종목을 했어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그럼 어떤 종목을 했나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센즈랩 일봉이에요. 자, 센즈랩 일봉. 자, 여기에 뭐 나왔죠? 양양양양 나왔었어요. 양양양양. 그래요. 칼매기예요. 양양양양. 그럼 음음음음은 계속해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날개가 되게 컸던 거죠. 그럼 양양양양이 나왔고 여기서 양양양 양양양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이 있어요. 거기서 양음으로 턴어라운드 하냐, 양양음양으로 턴어라운드 하냐, 양양으로 턴어라운드 하냐, 아니면 양양 풀매수로 턴어라운드 하냐,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알았어, 여기서 한번 샀더니 갑자기 슈팅 나왔네.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주황색 화살표가 나왔죠.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도 추가로 종가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 부분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센즈랩 일봉 이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이 부분 센즈랩이 그럼 양양양양 나오고 바로 상한가 갔거든요. 자, 그러면은 있잖아요. 이 상한가 간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분봉 매수 하셔야죠. 분봉 매수를 딱 보니까 그래요. 저기서부터 그냥 상한가를 가버렸네. 자, 이건 분봉 차트입니다. 8월 27일이에요. 센즈랩. 그래요.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분봉입니다. 분봉에서 자, 매수가 6,370원에서 매도가 7,270원에 판다면 74의 마법으로 14% 수익이네요. 자, 그럼 매수는 어디서 해요? 여기서 해요. 주황색 화살표. 그러면은 끝까지 갔다가 저 더 진한 주황색 화살표가 있거든요. 매도하세요. 퍼센테지는 신기하게 14%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14% 수익이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었죠. 그쵸? 9월 25일 날에 9월 25일 날에 최고가 12,580원으로 갔었어요. 자, 그러면은 그래요. 우리 직장인 여러분은 그냥 거기서 매수하셔서 여기서 팔아셔도 돼요. 하지만 진짜 고수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분봉 매수를 하셔가지고 복리 투자하셔야죠. 자, 그래서 분봉 한번 볼게요. 9월 25일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나요? 확대를 해드렸어요. 또 여기서 우리가 관심 종목에 넣었죠. 근거는 뭐다? 재무제표 좋고 갈매기 차트 나왔고, 그럼 분봉 가서 슈팅 나올 때 바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매수. 그 다음에 언제 팔아요? 파랑색 화살표 나왔을 때 팔아요. 근데 여기서 그냥 팔기 싫어요. 상한가 갈 것 같은데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주가가 어떻게 돼요? 하락. 그쵸?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그러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센즈랩이 수익률이 얼마나 돼 보면은 11,100원에 매수 사인을 드렸어요. 그럼 매도는 언제 드렸을까? 12,570원. 수익률이 13.2%네? 이것도 뭔가 14%랑 근접해요. 이게 74의 마법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제가 실제적으로 센즈랩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알맥 종가 매수 합시다 드렸어요. 언제? 9월 25일 날에. 그 종가 매수를 했어요. 자, 다음 종가 매수를 하고 나서 알맥이 어떻게 됐죠? 자, 18%.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우상향으로 갔고, 그러면은 여기서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수익률이 얼마라고요? 바로 9.2%. 31,900원에서 34,850원에 매도를 했더니 9%나 수익이네? 와, 훌륭하다. 재밌죠? 그럼 바로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진짜 부자 되겠네? 웃기죠? 그럼 더 이상 손실 보지 맙시다. 히든주 나갈게요. 언제? 8시에. 이 방송이 끝나고 8시에 제 무료 방송 나갈 거니까 오른쪽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카메라로 보시면은 바로 제 무료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나오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제가 제일일렉트릭이라는 종목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1,650원에 매수 사인을 드렸었는데 추가 매수를 1,070원 구간에서 더 해라. 그 다음에 땡땡땡 들고 갈 종목으로 선정. 이거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제일일렉트릭 매수 1,070원 구간에서 추가 매수 하셔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갔네. 이야, 좋다. 거래량은 68만 주. 그래서 1,840원까지 상승을 했었죠. 자, 그러면은 뭐 1,070원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도 있고 1,650원에서 1,070원에서 추가 매수를 하신 분들이 있죠. 그러면은 수익률이 더 높아지겠죠.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제일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이었어요. 앞으로 떠오를 테마, 그 대장주는 이따 8시에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테마가 뭘까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커넥티드 규제.
제 방송을 끝까지 보시고 계시는 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중국산 SW 금지.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중국산 부품을 사용한 커넥티드 차량을 국가 안보 때문에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 제한했답니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중국산 제품을 미국에 안 쓰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누가 좋아요? 다음 누가 좋아요? 그 경쟁사인 이제 현대차가 좋죠. 그래서 현대차에서 신사업으로 자율주행 파운드리를 택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플랫폼을 판매하기로 했는데 그 자율주행 기술이 본격적으로 빛을 볼 예정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죠? 네, 맞아요. 자율주행 섹터입니다. 자율주행 섹터. 그럼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율주행 섹터, 저점에서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 전환을 하고 있는 이 그림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갈매기는 진작에 나왔어요. 네, 갈매기는 진작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나중에는 큰 상승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종목 궁금하시죠? 그러면 있잖아요. 이따가 앞으로 떠오를 테마,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서 대장주 궁금하시면은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카메라로 찍으셔서 잠시 후 8시 무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도 잘 들으셨는지요? 저 전영욱 전문가는 오늘 금요일 이 시간까지 하고 마무리하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고운 시간 되시고요.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전영욱 선생님의 수업 듣고 오셨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의 수업이 너무 짧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무료 방송 참여 방법 3가지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가장 먼저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QR코드 카메라 앱으로 찍어서 들어오시거나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해서 홈페이지 들어와 주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우리 선생님 얼굴 바로 옆에 깜빡깜빡하는 빨간색 방송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입장 바로 가능하고요. 이 무료 방송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저녁 8시부터 진행하고 있으니까 지금 방송 보시고 빠르게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지금 유튜브 라이브 진행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라이브 댓글에 링크까지 있습니다. 링크까지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존입분,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